네, 반갑습니다. 다쿠스TV.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그 실전 투자 방법과 순서. 오늘 다쿠스 두 번째 실전 투자, 분양권 투자로 2천만원을 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셨고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올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시간에도 거의 12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연말 분위기로 많이 또 들떠 있고, 항상 이때쯤에 또 마음이 또 뒤숭숭해지고 올해 내가 무엇을 했나 또 후회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아직까지 올해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 몇 분, 몇 시간이라도 정말 올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정말 내가 소중한 분들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나에게 정말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서두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역시나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쿠스 두 번째 실전 투자 이야기입니다. 네, 다쿠스 분양권 투자에 도전하다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입니다. 네, 지난번 실전 첫 투자에 이은 두 번째 실전 투자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려고 찍은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괴리감, 저 사람은 돈 벌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할까, 이렇게 느끼게 상실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라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마인드로 들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실전 투자하기 전에 고수분들의 무수한 실전 사례를 보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정말 블로그 글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책도 한 수십 권 봤죠. 관련 부동산 투자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 사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투자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했고, 많은 실전 투자 사례를 보고 실제로 저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간접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책을 보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많고 또 나만의 원칙에 서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명히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고수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투자 경험을 듣는 것이 분명히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그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첫 부동산 투자해서 1년 만에 매도하고 거의 1,300만원 정도 순차익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2011년에 첫 투자를 그때 당시에 시행함과 동시에 저는 두 번째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죠. 지금 벌써 한 8년 넘었는데요. 만으로 거의 8년, 내년 되면 이제 9년째 되는 날이고, 드디어 두 번째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투자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 갭 투자였는데요. 전세 갭 투자.
자, 2011년도부터 지방이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도 따라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까지 대구의 분양시장이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분양권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프리미엄 이렇게 받고 팔고 이렇게 수익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투자인데요. 부동산 가지고 프리미엄커녕 부동산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 부동산으로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아직까지 형성되기 전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서는 이미 이제 그렇게 시작됐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대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그전 10년 동안에 제가 아파트 예전에 매매가 현황이라든지 전세가 현황을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페 글이라든지 온 오프라인 동호회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대구도 분양권에 투자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 지금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다. 간단하게 분양권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분양권이란 말은 준공 후에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입주에 앞서서 분양계약서를 사고 파는 뭐 이런 게 분양권 거래고요. 처음에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그러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짓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지금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고 각 평형마다 다르겠지만 내부 구조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모델하우스 가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매물 해당 평수의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투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청약이 한다 그러는데요. 청약이 당첨이 되면 이제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분양권이고요. 근데 대구가 몇 년 전부터 공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전에 건설사에서 대구에 지어봤자 큰 이익이 나지 않다 이런 뭐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산업,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뭔가 큰 발전이 없어도 해당 지역의 자체적인 고정 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식장에 주말마다 꽉꽉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체 고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구축 아파트 갈 수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 않았나 그때가. 하지만 분양권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분양 받기조차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약 점수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추첨제도 있지만 청약 점수에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했을 때 그 점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 총 3가지를 보는데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 그리고 나의 분양 가족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동안 내가 주택을 매입해서 내명의를 한 적이 없는 분이면서 청약 통장도 한 몇십 년 전부터 가입해서 금액도 엄청 많고, 그래서 부양 가족 수, 나는 계속 전세로만 살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모시고 있고 자녀들도 많다 이래 되면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청약통장 가입해봤자 했어도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하자, 전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웃돈인 거죠. 다른 사람의 분양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것을 웃돈,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 전 지역에 그때 당시에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 했던 것을 알아보던 중에 투자 후보군 두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말에 대구를 가서 해당 지역을 현장 조사하고 발전 가능성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곳이 바로 대구 동구고요. 네, 저 빨간색 문, 저기를 제가 선택한 거죠.
자, 신천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모르실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 그런 아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도에 이미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10년 아니면 11년에 이미 분양을 해서 이미 그때부터 건설이 시작되고 있고 2013년도 여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여러 매물 확인 결과 여기가 가장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라는 브랜드가 또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한 군데고 위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을 해서 당첨받기 힘들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물을 다 확인하고 부동산들 연락해서 어떤 매물이 있고 또 프리미엄이 각각 얼마냐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금액의 프리미엄의 매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매물은 그때 당시 제가 그 투자를 결정하기로 한 매물이 33평 84제곱미터죠. 층수는 이제 이 아파트가 총 28층 중에 그 제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15층이었고요.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동향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남동향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분양가가 정말 착했습니다. 한 5년 6년 전 이야기니까 2억 중반대였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프리미엄이 처음에 그 매수자가 부동산에서 이제 600만 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조금 조정하면 매수하고 계약금 보내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50만 원 깎고 550에 제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직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전라도에 있던 상황이고요. 그 근무지가 아직도 제가 그때 계약금 보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광주에 제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부기관 교육받고 있었던 그때인데요. 계약 관련해서는 모든 합의는 이제 그 전 주말에 제가 들고 가서 구두로 합의는 다 끝낸 상태였고요. 계약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에 이제 그때 폰뱅킹으로 이렇게 몇 번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서 이 매수자 명의자하고 은행 통장 계좌번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금액을 보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제 이렇게 떨리는 손을 보고 있는 걸 아직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인가? 그리고 이 계좌번호 확실히 맞는 거겠지? 그리고 혹시 나한테 사기치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미 실전 투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투자고 분양권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제가 이거는 그냥 그냥 웃자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단장님하고 이등병하고 어깨동무하는 사진입니다. 이등병이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심정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입주가 약 1년 남은 시점, 2013년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제가 1년 딱 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자, 요 지도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천자이 아파트라고 제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구 요 빨간색이 이렇게 선이 가는 게 대구 지하철 1호선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보이는 경북대 입구역 신천역이라 그러는데요. 이 1호선 역하고 걸어서 한 7분 정도 제가 걸어보니까 10분 이내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주변의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한 10년 정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아파트 분명히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금 이 금액을 보시면 놀라실 건데요. 같은 동일 평수의 현재 시세, 그러니까 현재 호가입니다. 네이버에 매물에 있는 보이시죠? 4억 7천, 4억 6천5백, 4억 6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최초 분양가가 2억 5천6백만 원이었고요. 제가 프리미엄을 550에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합쳐도 2억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 않죠? 지금 얼마가 올랐나요? 깜짝 놀라죠? 자,
제가 이 시세표, 시세 변동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올랐겠죠. 오르다가 2016년도, 17년도 조금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안 파신 분들은 아마 계속 뭐 큰 이익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투자 금액은 분양권 매수할 때 보통 분양가 10% 들어갑니다. 분양가에. 그래서 2,500에다가 프리미엄 550만 원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초기 투자금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매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참 이 투자 매수 실전 투자 경험을 이렇게 아쉽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건데요. 입주 시점,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 다가오고 제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투자용으로 들고 있었던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다시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도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던, 입주가 가까워오지만 이상하게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물건도 많았고 전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던 상황에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도 기다렸다가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전세입자를 제가 계약을 해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같이 이 매물을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한 뒤에 내가 소유를 하고 가지고 간다. 그리고 향후에 매도를 한다. 이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 아니면 입주 전에 다시 제가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다시 등기하기 전에 다시 프리미엄을 받고 다시 재매도하는 거죠. 이게 다시 전매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장에 매물이 많았고 전세 매물까지 많이 나와 있던 상황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저는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다시 프리미엄 받고 팔기로 하고 주변 부동산에 쫙 내놓기로 했죠. 근데 1년 뒤에 제가 프리미엄을 알아보니까 한 3,000까지는 안 되고 2,800 정도, 제가 550에 샀으니까 분명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주변 부동산에 이 매물을 내놓고 선뜻 매수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주변 동네, 거기 말고 조금 떨어진 동네까지 부동산 거의 다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팔겠다, 전매하겠다고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멀리 있는 어디 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 프리미엄 2,800만에 내놨는데 2,800에 사실 매수자분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약을 작성하고 이 매수자분하고 만났는데요. 이분은 대구분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올 분이라고 제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아이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고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세를 보셨지만 이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 시세 차이가 엄청나겠죠. 제가 2,800에 넘겼기 때문에 2억 5,600에다가 2,800 해도 3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보셨지만 4억 5천 6천 4억 7천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투자로 인해서 제가 세금 제외하고 순수하게 분양권도 팔면 양도소득세 내는 게 똑같습니다. 더 강화되어 있죠. 순수하게 2천만 원 정도 차익을 남겼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자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고비를 넘지 못하고 향후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빨리 매도한 것.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이 또 있구나, 반드시. 방에 들어올 분은 꼭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라는 것. 또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게 또 부동산 두 번째 투자하면서 느꼈고요. 자, 그리고 급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이제 한정적인 부동산 말고 더 많은, 또 될 수 있는 한에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나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의도치 않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동산은 시세 차익용으로 자주 매도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고 그걸 다시 또 투자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오래 가지고 갈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시세가 상승할 곳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거기를 투자하자. 이것이 옳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아쉬움을 그렇게 뒤로 남기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3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차익이 남겼기 때문에 자,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쉽게 탁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막 하나도 아쉽지 않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1호, 2호 두 번째까지 투자 후에 회수한 투자금과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1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 월급 받아서 적금을 해온 그 금액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금과 기존의 적금, 다음 투자의 종잣돈이 된다. 이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실전 투자 사례, 두 번째는 제가 분양권 투자였는데요. 두 번째 실전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난 척을 한다거나 괴리감을 드리고 상실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경험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고 거기서 내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동산이나 재테크 그다음 투자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시절에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때 누군가는 실천하고 실행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 이 사람은 무수히 많은 공부, 그리고 노력, 시간 투자, 그리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투자를 실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뭐 투기꾼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부정적 마인드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다음에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 다코스 저 사람 강의를 통해서 나는 단 하나라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 딸이 열심히 배우는 것처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혹시나 도움이 되시고 단 하나라도 얻어가실 게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혹시나 분양권 투자라든지 나머지 투자, 실전 투자 방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제가 오늘 실전 투자 사례 두 번째 제가 분양권 투자 제 스스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투자 중에 하나고요.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저도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그 투자 차익을 남겼구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작성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좀 더 좋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투자에 관한 예전의 나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실전 투자 사례를 보시고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투자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분양권에 대해서 내가 오늘 몰랐는데 이 사람이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투자할 때 어떤 게 중요하고 돈은 어떻게 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떤 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에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얻어가면 나의 소중한 시간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그 실전 투자 사례 두 번째 영상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세 번째 투자 영상, 그 실전 투자 사례를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였습니다.